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쇼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2월 21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최대 쟁점이 갑자기 돌출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지금 의혹인데, 자, 이 문제는 원래 민주당이 제기를 했던 건데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한교안, 안철수 그리고 천하람 후보까지 일제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 어제 열린 2차 TV 토론에서도 이게 다른 이슈들을 다 빨아들여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지, 어떤 식으로든 진상이 규명이 되고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그대로 덮고 넘어갔을 때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가령 김기현 후보가 승리를 해서 당대표 체제로 출범을 하게 되면 이게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원래 민주당이 꺼냈던 문제인데 이것이 확대 재생산돼서 국민의힘 안에서 확대 재생산돼서 다시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공세의 무기로 삼게 되면은 당대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이것이 실제로 점화된 것은 언론이었지만은, 언론에 약간 보도가 됐지만은 그것을 확대 재생산한 것이 같은 진영이었죠. 이낙연 경선 후보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 문제도 자칫 이것이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원에서 일단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김기현 후보가 울산 땅을 구입해서 1,800배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 이야기인데, 그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1,800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기현 후보는 그 변호사 시절이죠. 울산시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울산시의 고문 변호사도 이때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데, 1998년에 임야 그리고 목장 용지를 합쳐서 11만 5천여 제곱미터, 3만 5천 평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그 일대에, 김기현이 구입한 땅 일대에 KTX 울산역하고 연계가 되는 도로 개설 사업을 검토를 했다. 그래서 거의 640억 원까지 뛰는 바람에 투기 의혹,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진실은 더 규명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1,800배, 이 추정 근거는 매입 당시 김기현 장치 변호사가 매입할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1,097원이었는데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2월에 주변에 인접한 토지가 하나가 평당 2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거래가죠, 이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때 개별 공시지가 1,097원이었는데 200만 원에 거래가 됐다. 자, 그래서 1,800배 이런 추정 근거가 나왔는데, 이것이 정말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또 근접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원래 이 도로 검토 단계에서는 이 도로가 다른 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는데, 중간 보고 그리고 최종 보고를 거치면서 김기현 후보 소유의 임야를 간통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니까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직선 도로로 계획된 초기 노선이 꺾이면서 유력 정치인 당사자의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는 건데, 처음에 이것이 보도가 된 것은 2018년입니다. 2018년 현지의 울산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21년에 LH 사태가 있었죠.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한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 다음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받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땅 투기를 하고 있다 막 공격을 할 때죠. 그때 이원영 의원, 민주당의 이원영 의원이 그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에 겨냥을 해서
또 다른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같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로 처음에 울산 MBC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런 의혹들이 보도가 됐는데, 그것을 민주당 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이것을 제기를 한 것이죠. 당시에 이원영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 10월에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2007년에 도로 개설 타당성 연구 용역 착수 보고에서 검토되던 노선에는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다가 두 차례 중간 보고를 거치면서 당초에 없었던 김기현 소유 임야로 지나는 휘어진 노선이 기본 노선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2007년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 김기현 쪽의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다가 이것이 기본 노선이 됐다. 김기현 소유의 땅을 지나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007년이면, 김기현 의원이 2004년에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죠. 자, 그래서 무슨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당시 민주당 이원영 의원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2021년에 김기현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는 전체 3,800만 원 가량의 34,920평의 맹지 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거 기록되어 보면 다 나오죠. 그런데 임야의 도로가 개설될 시, 지금 실제로 임야의 도로가 개설되면은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약 6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3,800만 원에 산 땅이 6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동안 2년 동안 또 잠잠하다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처음에 한교안 후보가 1차 토론회에서 이것을 끄집어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다시 거론을 했고, 천하람 후보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물론 이 1,800배는 터무니없이 가장된 계산이다, 이런 입장이고, 문제의 도로는 터널이 자신의 땅을 간통할 예정이라, 그러니까 터널로 간통을 한다. 내 땅이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그 땅 위로 이렇게 막 지나가서 주변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터널을 좁아서 간통을 한다. 그리고 그래서 개발할 여건도 아니고 송전탑까지 지나가서 땅값 상승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교안 후보가 의혹을 다시 언급을 했고, 안철수도 동의를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김기현 후보 쪽은 민주당이 만든 악의적 프레임을 전대 주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기현 의원은 어제 TV 토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세가 집중이 됐죠. 김기현에게, 1등 주자 김기현에게. 그러니 이 김기현 의원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 내가 어떤 범죄 행위가 이것과 관련해서 있었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교안도 걸어라.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정치 생명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교안 후보는 이것을 권력형 토건 비리,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계속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이것을 당 선관위에 울산 땅과 관련해서 검증을 해달라. 그리고 한교안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으면은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 선관위에서는 유흥수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그럴 권한이 없고 불가능하다, 어떤 사법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답변을 한 상태고,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은 국민 영린을 건드리는 문제다, 총선에서 진다. 자, 이것이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위야무야 넘어갔을 경우에 원래 이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이 다시 총선에서 꺼내들어서 이슈를 확산시키면은 땅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리고 천하람도 여기 또 나서서 김기현은 울산의 이재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이준석계죠. 천하람. 이준석이 아바타라고 불렸는데 이렇게 울산의 이재명, 지금 이재명 구속 일보 직전인데 당대표 경선에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고 김기현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총선 때 부동산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 당대표 리스크 때문에 선거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지금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범죄가 있었다면은 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래서 후보 사퇴, 뭐 정계 은퇴까지 시사를 했지만 지금 그 일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시세 차익을 지금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정말 그 노선을 바뀌는데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확산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국회 공보에 보면은 국회의원들 재산 내역이 신고가 되죠. 이 처음에 당선된 그때 그 국회의원에 처음에 당선됐을 때 2004년이었죠. 그때 이 토지 가액이 그 땅의 토지 가액은 3,632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 비슷한 가격이죠. 그런데 작년 3월에 신고한 금액은 2억 51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흘렀으니까 뭐 한 2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이 3,632만 원이 2억 518만 원 정도 된 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정확한 이 땅의 가격에 대해서 무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수백억 이야기까지 나오는 640억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기현 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전후 사정을 다 밝히고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뭐 지금 본인이 밝히고자 하면 금방 나오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뭐 서로 알아보고 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지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언론 취재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김기현 후보 본인이 말끔히 이것을 의혹을 해소를 하고 이 마지막 남은 당대표 경선 일정에 임해야지 나중에 후유증, 후폭풍이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